이 영상은 하나금융나눔재단이 후원하고 정신재활시설 생명의 터에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만든 영역별 동료 지원과 양성 매뉴얼입니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영역별 동료 지원가 양성 매뉴얼. 동료 지원가란 누구일까요? 동료 지원가는 자립생활 과정을 경험하고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동료의 자립생활을 돕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동료 지원 활동은 단순히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통해 보다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데 동료 지원가와 동료 지원 대상자가 상호 보완하고 교류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입니다. 정신장애인을 병원 입원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평범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2017년 5월 30일 정신질환자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현재 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뿐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로 유입될 잠재된 정신장애인 대상자까지 고려한다면 자립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과정과 상호 유기적인 정신건강 전달 체계 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지요. 그 시스템의 일환이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동료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 중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지원하고 돕는 이른바 동료 지원가 활동입니다. 동료 지원가 활동은 정신건강 전문가로서의 서비스가 아닌 동료 지원가 당사자의 회복 경험과 관련된 지식 공유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동료의 회복을 돕는 과정입니다. 동료 간의 관계를 통해 같은 처지인 서로의 삶의 방식을 공유하고 교환함으로써 회복과 삶의 목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동료 지원가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즉, 스스로 자신의 독립생활의 경험을 나누는 경험자로, 교육을 제공하는 학습자로, 일상생활에서는 훈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역별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의식주, 금전과 여가, 약물 증상 관리가 가장 기본인 동시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기관은 기존 사업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동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역별로 조직화하여 실행할 수 있는 동료 지원과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챕터 1. 동료 지원가의 의미. 동료 지원가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회복 과정을 거친 정신장애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동료의 회복을 돕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료 지원 활동은 단순히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회복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료 지원가와 동료 지원 대상자가 상호 보완하고 교류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합니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영역별 동료 지원가는 자립생활 중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돕기 위해 전문화된 동료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립생활 중 정신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상생활 분야를 파악해 집중적인 지원을 합니다. 영역별 동료 지원가는 의식주 생활 영역, 금전 여가 활용 영역, 약물 증상 관리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조직화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을 수행하기 전 사전 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챕터 2.
영역별 동료 지원과 이수 과정. 그렇다면 영역별 동료 지원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시간의 이론 과정입니다. 이론 과정에서는 동료 지원가에 대한 정의를 알고 동료 지원가가 하는 활동,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동료 지원가 양성에 참여한 대상자의 소속 영역이 결정됩니다. 의식주 생활 영역, 금전 여가 활용 영역, 약물 증상 관리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동료 지원과 이수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할 영역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한 교육 이수 시간은 2시간입니다. 영역별로 조직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첫 번째 실무 과정이 시작되는데 14시간의 실무 훈련과 인프라 자원을 영역별로 파악하는 4시간의 지역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실무 과정 1의 훈련은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두 번째 실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수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10시간의 실무 과정 2에서는 자립생활을 유지 중인 대상자 가정에서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실무 훈련을 합니다. 챕터 3. 교육과정. 동료 지원가의 교육과정은 이론과정부터 실무과정 2까지의 커리큘럼에 따라 총 4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영역별 동료 지원가 양성 커리큘럼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실무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실무 경험을 나누고 개선점을 찾고 다시 실행해보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인 이론 교육. 동료 지원가의 개념 2시간, 동료 지원가의 역할 2시간, 자신의 회복 계획 수립 2시간, 동료 지원 활동과 인권 2시간, 동료 지원가와의 경험 나눔 2시간, 모두 5과목으로 총 10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조직화. 2시간의 교육, 훈련 시간을 통해 동료 지원가들의 영역별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때 동료 지원가 양성 과정 참여자 당사자가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참여자들이 서로 논의를 통해 영역별 조직화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실무 과정 1. 의식주 일상생활 영역 8시간, 여가 활용 영역 2시간, 금전 관리 영역 2시간, 약물 증상 관리 영역 2시간으로 세분화하여 영역별 전문적인 실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지역의 인프라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4시간의 지역 네트워크 시간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실무 과정 2. 영역별 동료 지원 활동 10시간의 교육 훈련을 합니다.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실무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영역별 동료 지원가 양성은 40시간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챕터 4. 동료 지원가 활동 영역. 동료 지원가의 활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의식주 생활 영역, 금전 여가 활동 영역, 약물 증상 관리 영역에서 첫째, 의식주 생활 영역에는 의복 정리정돈 및 세탁, 의복 구입, 요리, 식품 보관 및 처리, 냉장고 정리, 장보기, 집안 청소 및 정리정돈, 폐기물, 재활용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금전 여가 활용 영역. 월 가계 현황 파악 및 관리, 통장 관리, 계획적인 수입과 지출,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취미 여가 생활 즐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약물 증상 관리 영역. 약물 보관 및 복용, 병원 가는 날 관리, 비상 연락처 작성,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증상 관리 및 대처 등이 포함됩니다. 챕터 5. 동료 지원 지역 네트워크. 동료 지원 지역 네트워크란 동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악하고 습득한 영역별 해당 자원은 동료 지원 활동을 할 때 서비스 대상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는 어떠한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식주 생활 영역. 마트, 식당, 커피숍, 반찬가게, 재활용센터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 방법에 대해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둘째, 약물 증상 관리 영역. 지역에서 주요 병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용 방법에 대해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때 주요 지역 자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일반 병원, 보건소 등을 파악합니다. 셋째, 금전 여가 활용 영역. 은행, 종교시설, 공원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 이용 방법에 대해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외에 영역별 공통적으로 파악해야 할 주요 지역 자원으로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구청, 지역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챕터 6. 동료 지원과 지원 자격. 동료 지원가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신과 외래 진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정신과 증상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립생활을 경험했거나 혹은 현재 자립생활 중이거나 또는 자립생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동료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고 이동하는데 신체적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을 80%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챕터 7. 동료 지원가의 윤리적 자세. 동료 지원가로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동료 지원 대상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공식적인 활동, 동료 지원 활동 외에는 개인적으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셋째,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동료 지원 대상자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째, 동료 지원 슈퍼비전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발전을 도모합니다. 챕터 8. 동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 동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립생활 초기 대상자의 경우 장기 입원 후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 내 독립주거로 진입한 정신장애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이와 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초기 지원 대상자와 연동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기존의 지역 자립생활 대상자. 이미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 셋째, 위기 가정. 개인 혹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이 동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챕터 9. 영역별 동료 지원 서비스 제공 과정. 영역별 동료 지원과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대상자를 동료 지원 기준에 맞게 선정합니다. 동료 지원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독립생활 중인 대상자분의 현재 생활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영역을
동료 지원가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필요한 영역이 결정되면 영역별 서비스 횟수, 세부 서비스 유형, 날짜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에 의해 동료 지원 서비스 활동이 진행됩니다. 서비스 계획에 의해 동료 지원 활동에 대한 회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서비스가 종결될 때 종결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영역별 동료 지원과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동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그 대상자마다 자립생활하는 상황이 다르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공되는 동료 지원의 서비스 영역, 내용, 횟수도 달라집니다. 챕터 10. 영역별 동료 지원 활동을 위한 질문 가이드라인. 영역별로 동료 지원과 활동에서 활용하는 질문들입니다. 영역별 동료 지원가가 자립생활 가정에 방문해 세부적으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질문으로 동료 지원가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영역별 질문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습득한 후 서비스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연습해 볼까요? 의식주 생활 영역, 의복. 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빨래는 얼마나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옷은 잘 개어 보관하고 있으세요? 옷 세탁을 위해 세탁소에 방문하세요? 옷은 자주 구매하는 편이세요? 옷을 넣기에 옷장 공간이 충분하세요? 세탁기 사용법은 잘 알고 계세요? 세제나 섬유 유연제는 잘 사용하고 계세요? 부족하거나 없지는 않으세요? 입는 옷과 입지 않는 옷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으세요? 세탁기 청소 방법을 알고 계세요? 겉옷, 속옷, 수건 보관법을 알고 계세요? 옷 보관 방법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세요? 음식. 식사는 하루에 몇 번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은 다양하게 있으세요? 평소 요리를 많이 하세요? 주로 즐겨 먹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어제는 아침, 점심, 저녁 무슨 음식을 드셨어요? 식사는 집에서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외식을 주로 하는 편이세요? 식기용품은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세요? 식기용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 중이세요? 보관 방법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음식을 넣기에 냉장고 공간은 충분하세요?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상한 음식이 있지는 않으세요? 냉장고 청소는 하고 계세요? 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냉장고 냄새 탈취제가 있으세요? 음식 만드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세요? 본인의 영양 상태는 어떤 편이에요? 냉장고 음식 보관, 청소 방법, 식기용품 보관 방법에 모르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세요? 집. 청소는 일주일에 몇 회 하시나요? 회원님이 생각하기에 집이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으세요?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세요? 청소를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집에 어떤 청소용품이 있으세요? 평소 청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세요? 청소는 혼자 하세요?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고 계세요? 청소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세요? 분리수거는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청소기로 청소는 하시나요? 쓸고 닦기는 잘 하고 계세요?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세요? 금전 여가 활용 영역. 금전 관리.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현재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저축은 하고 계세요? 돈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어디에 많은 돈을 사용하세요? 각종 고지서는 확인을 잘 하고 계세요? 물품 구매 시 계획을 세워 구매하세요? 가계부는 작성하고 계세요? 작성 방법은 잘 알고 계세요? 돈 관리는 누가 하고 계세요?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고 계세요? 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세요? 금전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세요? 여가 활동. 취미가 있으세요? 집에서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운동을 한다면 주 몇 회 하세요? 집과 가까운 곳에 운동할 만한 장소가 있나요? 외출은 자주 하세요? 외출하면 주로 무엇을 하세요? 종교가 있으세요? 종교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심심할 때 주로 어떤 것을 하면서 지내세요? 규칙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으세요? 규칙적으로 다니는 곳이 있으세요?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있으세요? 약물 증상관리 영역. 약물 증상관리. 약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으세요? 병원의 진료는 며칠에 한 번씩 방문하세요? 약은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약을 먹었을 때와 약을 먹지 않았을 때 다른 점이 있으세요? 약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하셨어요? 정신과 약물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으세요? 약을 먹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정신과 약 말고 다른 약도 복용하고 있으세요? 정신과 약물과 다른 약물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약은 언제부터 먹지 않게 되셨어요? 약물을 버릴 때는 약국에 가져다 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약을 달력, 알람, 메모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약은 가까운 곳이나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계세요? 병원은 어디로 다니고 있으세요? 약은 한 번 먹어도 되는데 혹시 잠이 안 온다고 2번씩 드시고 있지는 않으세요? 약은 식사 전에 드세요? 아니면 식사 후에 드세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으세요? 약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세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영역별 동료 지원과 양성 매뉴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동료 지원가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동료 지원가 여러분들의 활동이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안정적인 회복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터는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자립생활 초기 지원 사업과 자립한 동료를 지원하는 동료 지원과 양성교육 훈련 및 동료 지원과 활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